안녕하세요. 주식 보좌관 김대입니다.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10시 30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G2 파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G2 파워는 제가 지난 10월 23일 날 첫 번째 영상을 드리면서 G2 파워 이 지금 현재 43조 원 규모의 사모펀드, 지금 이제 나왔지 이름이 GEM인데, GEM의 이제 투자 부분에 있어서 제가 먼저 영상 드리면서 우리 선배님들 앞으로 G2퍼 5배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영상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 G2퍼의 상승분들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고무적인 일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최근 영상들을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 영상 드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올라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크게 급등을 하다가도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즉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욕을 먹을 각오로도 사실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 제가 아무리 유튜버지만 좋아요, 구독 이거 하나 보고 사실 바라보고는 있지만,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당연히 올라갔을 때 제가 이 재료들을 진성 재료들 말씀드리면서 지원 주식 보좌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혹시라도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이 부분도 욕을 먹을 각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G2파워 영상들 보면 무조건 뭐 20배 간다, 30배 간다, 올라간다로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졌습니다. GEM이 실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 12월 13일, 즉 GEM이 지분을 가져가는 이 날짜까지 변동성들은 수반이 될 거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먹을 때 먹고 나올 때 나오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부분으로 오늘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선배님들 아무쪼록 이 부분들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트파워 주주분들이 약 1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 이 유튜브란 게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을 처음에 좀 많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추천 컨텐츠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응 전략들 타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끝까지 올라가서 뭐 5배 올라가서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이 된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전부 다 해피한 일이겠지만, 분명한 건 변동성이 있다. 그럼 이럴 때마다 저는요, 이런 자리에서 선배님들 치고 빠지는 전략들 정확하게 계속 대응 전략 드리면서 선배님들의 승리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많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트파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전일 대비 지금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930원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69%, 즉 전일 거래량 대비 169%가 상승을 해서, 제가 보통 영상 속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보통 이게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기본 여건이 전일 대비 300% 이상의 거래량들은 동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루 이제 주식 시간이 6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6시간 동안 매 시간마다 50% 이상은 거래량들이 나와야지만 급등할 수 있는 진성 급등의 기본 조건은 갖춰지는데요. 현재 1시간 30분 정도 흘러가고 있고 170%면 자, 거의 뭐 진성 조건으로는 부합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부합하고 재료도, 자, 제가 뉴스 한번 보고 올게요. 재료도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데 왜 변동성을 가져야 되느냐? 자, 이거는 제가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G2파워 우리기술 등 원전주가 상승하고 있다. 국회 산자의 연전 예산이 통과됐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 자, 간단하게 보면 일단 예전에 우리 한번 그 윤석열 대통령 처음 이제 집권해서 원전주 테마를 크게 밀려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게 한 적이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공통적으로 이 원전을 2,139억으로 증액을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포함해서 원전 섹터들이 특히 소형 SMR 관련해서 이 예산이 증액됐다 보니까 지금 원전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 지금 두산도 1.20%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진엔텍이 0.89%, 우리기술이 0.89%,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 0.15%. 사실 상승폭들은 사실 미진하죠. 오늘까지도 사실 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1, 2, 3, 그러니까 월화수 모두 지금 미국 증시는 뭐 어저께 좀 일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증시는 사실 이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이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사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G2파워가 상승하는 부분은 원전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선배님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이겠죠. G2파워가 말씀드렸던 대로 34조 운용, 제가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 34조 글로벌 펀드 가장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거 투자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EM에서 대주주 지분 매각이 지금 예정된 기사가 났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정확히 판단을 하면 자, 이 GEM에서 지금 현재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김영일 G2파워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12월 13일에 지분 12.08%를 어디로? 이 GEM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G2파워의 대주주는 GEM, 즉 글로벌 사모펀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 자본이라든지 또는 이 신사업 부분 확장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굉장한 호재이기 때문에 사실 급등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 뭐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이랑 또 투자 MOU도 체결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 자체도 미국의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지금 미국에서는 에너지 그룹에서는 뭐 탑3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거든요. 왜 MOU를 체결했겠습니까? 바로 GM 때문이었겠죠.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의 GM이 지금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연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일제 미국으로 글로벌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재료는 명확하게 알고 가자. 지금 G2파워가 갖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 이 배전반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 자, 원전 관련해서 지금 한수원의 Q클래스 Q클래스 이 면허를 획득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 안 돼요. 자, 지금 뭐 두산도 그렇고 우리기술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4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 G2파워 역시도 이 Q클래스를 획득을 했습니다. 면허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GM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특히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 원전, 즉 거기다 소형 SMR에 대한 이 수요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한수원 입장에서 Q클래스를 갖고 있는 이 기업 시가총액이 2,500억밖에는 안 돼요, 현재. 자, 2,500억밖에 안 되는 이 시가총액의 기업들에 대해서 이 지분을 여기다 투자하면서 일단은 기술력을 좀 가져오는 부분에도 사실은 이유가 이 첫 번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두산그룹도 마찬가지. 지금 또 이 핵심 전략 기술 갖고 있는 우리기술도 마찬가지. 이 회사들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오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스파워는 일단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모티브가 분명히 글로벌 기업으로 발판으로 가고 싶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 GM 같은 경우도 이 원전 관련해서의 Q클래스를 획득한 이 기업에다 투자하는 부분도 이해가 서로 통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지트파가 이 모든 기사들이 원전 관련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배전반 관련해서 원전으로 뭐 엄청난 이 재료들이 폭발한다? 이거는 사실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G2파워는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즉 태양광 관련해서 주 사업처가 그렇습니다.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섹터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지금 들어가는 이 부분들을 사실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전 섹터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면허는 갖고 있지만 물론 이걸 가지고 미국 진출 이후에 원전을 극대화시켜서 뭐 지금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라파워 등 미국 이 원전 기업들과 협력을 한다면 클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축은 에너지 태양광 쪽이 더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뉴스에서 말하는 원전 기업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 표면적인 것 뿐이다. 전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 일단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엄청난 호재인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는요. 제가 이전에 5배 간다라고 올렸을 때도 전략 싸움이라고 했는데 자, 12월 18일 날 일단 주주총회가 이 공식입니다. 주주총회 소집이 결의가 됩니다. 이때 사실 신규 선임을 되면서 최대 주주의 변경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이날 모이겠죠. 그러면 한 달 전인 12월 13일이니까 즉 오늘부터 주주 소환들 아마 23일부터 주주 명부는 폐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G2파워 투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자,
지금 개인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이어가고 있죠.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세, 기관, 금융투자 모두 매도세를 갖고 있고 투신이라든지 기타 금융에서는 전혀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G2파워가 일단은 뭐 얼마 전까지도 1,500억대 이하까지도 내려갔죠. 그러면 투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연기금 이런 사업부들은 일단은 시가총액이 2천억 이상이 고정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상 4분기 연속 흑자가 지속이 되어야지만 사실 이 자금들이 수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G2파워 같은 경우는 이게 2010년에 사실 이제 설립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흑자 전환된 게 2분기. 현재로서는 2분기 정도 흑자 전환되어 있지만 기존 충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개인과 외국인 일부 기관이나 금융투자 이렇게 네 군데에서 기타 법인의 뭐 특수관계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네 군데서 주요적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는 기업이죠. 그렇다면 현재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기도 한데 우리 선배님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G2파워에 선배님들 언제부터 자금들이 들어오셨나요? 상장을 했을 직후였던가요? 아니면 최근, 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최근 이 하락세를 매집하고 이제 다시 상승했던 요 부분부터 들어오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G2파워 어차피 지금 상장한 지, 자, 차트를 좀 땡기겠습니다. 자, 22년에 이제 그 우리 코스닥시장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보면 G2파워 처음 상장률이 2만 원대였어요. 2만 원대. 근데 지금 최저치가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대부분 초반에 들어왔던 이 상장 초기에 들어왔던 자금들은 대부분 이탈을 했을 것이다. 그럼 다시 들어온 게 이 밑에 보시면은 자, 세력들 매집한 흔적들 볼게요. 최고가에서 전체 다 털어내면서 이탈을 하고 다시 이런 부분 올라갈 때 끊임없이 다시 또 매집들을 했죠. 이게 누가 매집을 했나요? 개인들이 매집을 했다. 개인들 안에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이 5천 원까지 이렇게 급락들을 했는데 개인들이 이 G2파워의 미래와 성장성을 보고 이 5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매집을 했다? 우리 선배님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도요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좀 차트를 땡기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 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들이 한번 손을 거드릴게요. 자, 이런 자리들, 또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뉴스가 확인되지 않은 이런 자리들에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최저가까지 갔는데 이 세력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 이탈하지 않았던 곳으로 보여지는 게 더 맞겠죠. 그렇다면 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외인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는 아마 외인들은 12월 13일 이후 즉 이 GM으로 대주주가 옮겨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되게 안정적인 자금 수혈이 되면서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트라이들이 올라갈 거로 생각해요. 그럼 그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들은 세력들이 매집을 한 이 상태에서 자 급등락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들을 보면 이 개인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따라오면서 이 매집량들, 즉, 이전 고점까지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지금 대부분의 수량들, 이 구름대들이 보면 이 안에 다 응집돼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세력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이 개인들이 들어오는 이 부분들을 수익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12월 13일까지, 즉, 이 본격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양도하기 전까지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 급등을 한다. 그러면 2만 원 선을 회복하는 그 부분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주면서 실제로 수익을 보는 건 세력들만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를 치려는 게 아니라 자, 단기적으로 우리 개인들한테 수익을 정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실제입니다. 이거 아마 제가 10월 23일 제 영상 김대희 거 찾아보시면 최소 5배 간다라고 해서 9분 56초짜리 영상이 있을 겁니다. 44종 글로벌 펀드. 이게 사실 GM이 투자를 할지 안 할지도 뭐 전에 제가 유튜브라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찌라시라든지 풍문들은 이 증권가 메일들은 이미 한번 돌았었기 때문에 제가 10월 23일 즉 이 날짜에 미리 영상 드리면서 그 뒤로 엄청나게 급등락이 나왔죠. 그러면 제가 지금도 제 대표적인 수익 부분 즉 지난 2주간의 수익 부분을 보면 이 G2파워가 2박 3일 동안 30% 수익 나왔다는 게 바로 10월 23일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사모님들 수익이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럴 때 따라가는 부분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왜냐하면 이 신용 공휴일이 선배님들 현재 G2파워 신용 공휴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G2파워는 신용 공휴일이 40%짜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만 원어치를 살려면 40만 원 현금만 있으면 60만 원을 어디서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지금 G2파워가 원래는 신용 공휴일이 어쩌냐면 자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신용 공휴일이 보통 안정성인 7, 8, 즉 보통 6에서 8대가 이 신용을 건전하게 쓰고 있는 수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굉장히 핫해지면 핫해질수록 두 자릿수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자릿수 17까지 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디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개인들을 털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이 현재 G2파워 보면 거의 비슷한 루틴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G2파워의 신용 공휴일을 보면 19예요. 자, 불과 0.59, 0.18까지 내렸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다시 신용 공휴일을 오른다는 건, 자, 이 엄청난 호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신용을 쓰면서 엄청나게 지금 매수들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선배님 봤을 때 어떻게 제가 무슨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제 이해되시죠? 신용잔고를 엄청나게 쌓으면 누가 텁니까? 세력들이 털거나, 그죠?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매진 물량들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럼 세력들이 12월 13일까지 변동성은 분명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털어내면서 다시금 저가로 만들면서 이전 물량들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들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에 서면께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신용장고를 써가면서 이 G2파워를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요, 어차피 크게 상승하면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부분은 어차피 내 수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관망을 하면서 되려 이 신용장고가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노리면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2박 3일이라든지 3박 4일 또는 1박 2일 코스로 종가 베팅해서 들어가는 코스로 이 눌림목을 기다리지 않으면 되려 큰 손실을 가져갈 수가 있다. 특히 신용잔고까지 들어가면서 만약에 이 부분을 미수까지 써가면서 들어가면 되려 손실폭은 2배,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식 보좌관으로서 선배님 제가 아까 차트도 제가 이 수익 나는 부분도 실제로 뭐 제 영상들 김대희로 검색을 하셔서 이 네이처셀부터 우리기술투자, G2파워, 샤페론, 이 삼부토건 다 뭡니까? 엄청나게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었죠. 그럼 이 영상들을 한번 보신다면 아마 이놈이 이 김대희가 세력들이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사실 뭔가 좀 제대로 좀 보고 있구나라는 건 명확하게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전 지금 주식 자금 10원도 안 들어가요. 전 제가 유튜버로서 우리 선배님들 뭐 유튜브 중에 선행 매매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저 10원 한 장 안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 좋아요 구독들 많이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데 손실을 보고 나오지 않게끔 제가 최대한 보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울러 지트퍼 이제 앞으로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대응 전략도 다 무료로 다 공유 드리면서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제가 이 부분도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12월 13일까지 엄청나게 강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지켜보시면서 이 눌림목이 되면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드리든지 또는 지금 필승 이기자방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 있죠. 이분들 제가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조금 관망하면서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시는 게 일단 조금 안전하다. 자, 선배님 제일 중요한 게 잃지 않는 투자도 투자 전략도 엄청난 전략인 거 알고 계시죠? 워렌 버핏이 강조한 이 워렌 버핏 책자에 보면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조금만 지켜보고 눌림목 매수 이게 더 유효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무래도 안정성에서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후까지 지켜보면서 지투파워도 추가적인 얘기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들어올 테니까 선배님 반드시 잃지 않고 승리하는 투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필승입니다.